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90% 이상은 국내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 통수권자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 이슈에 있어서 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에 관한 군사작전도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거론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우려가 커진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합니다. 오늘 LA타임즈에는 마치 깊이 있는 기사와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 부고가 실렸습니다. 남북한과 연관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우선주의에 만족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기회를 잡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오늘 아침 신임 법무장관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어도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들립니다. 선거 기간 중 러시아 대사를 안 만났다던 제프 세션 법무장관의 의외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알카이다 신문 일면에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수석 전략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요원 모집을 위한 선전용입니다. 98%가 얼음인 남극과 이집트에서도 카이로의 오늘 기온이 똑같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봉투를 잘못 관리한 회사가 83년 오스카 시상식과 맺었던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그 식당 그릇을 닦는 사람이 공동 오너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요 며칠 미국을 보면은 저는 이제 미국의 그 주요 언론사에 속해서 그곳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지나고 보니까 어제 이제 오후부터 들기 시작한 생각인데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회 연설을 오스카 시상식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역시 오스카 시상식을 보는 사람과는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뭐 반대라고도 볼 수 있죠. 사회적인 시각 같은 것이 그런 그 데이토나 500 자동차 경주를 봤었던 그 시청률보다도 얼마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또 그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희망도 있을 테고 걱정도 있을 테고 마음이 다가갔으면 이런 가장 그 연간 매년 인기 있는 이벤트보다도 대통령의 지루하다고도 할 수 있는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 의회 연설의 시청률이 더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회 연설에서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이제 헬스케어, 이민 이런 부분에 강조를 했고 그리고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뭐 아예 그 얘기조차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네, 지금 이 부분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의회 연설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잡은 그 미국 사람들에 관한 미국 사람을 지키는 것이지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re the best vehicle for expressing the will of the people, and America respects the right of all nations to chart their own path. My job is not to represent the world. My job is to repres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함성 지르고 휘파람 부르고 박수를 크게 오래 쳤었던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공화당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그 상당수 어떤 부분 무역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지만 미국의 이익,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뭐 중국과 같은 지금까지요 그런 그 평범한 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지지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좀 민주당 뭐 진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진보의 경우는 세계 그 공통의 문제를 미국이 그 주도하면서 풀어가면서도
세계 다른 나라에 직접 지시하는 것은 피하는 마치 그 스웨덴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앉아 있었고 공화당 의원들은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적인 그 국제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중요한 고비마다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지 되고 지금까지는 별로 그 드러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본인이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요. 시간을 단축하기는 하되 학습에 필요한 기간은 그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마음이나 머리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생각, 그 논리의 창고에는 세계 속의 미국 이런 그 단어나 구절은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어넣고 싶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미국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문제들이 너무 그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이 내용은 제가 9시 30분쯤 전해드릴 텐데 기사 하나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에 있어서 뒤로 살짝 그 빼는 사이에 미국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는 사이에 중국이 세계 경제 리더로 나서려고 하고 상당 부분 이미 그 발을 담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기사 하나를 보면은 좀 앞으로도 계속 그 뉴스를 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전해드리겠고 경제는 그렇고 그러면 그 밖에도 미국이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박수를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턴 원치 않던 수십 년 동안 세계와 그 맺어왔었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국제적 그 경제적인 것 또 안보 같은 것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 사설을 보면은 지금 미국 그 군 통수권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일자리, 이민, 세금, 뭐 메디케어 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외교 정책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는데 외교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위협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또 세계에서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미국 대통령은 어떠한 그 역할이 있는데 외교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방 예산을 증강한다 하는 정도를 말했는데 그것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 뭐 어떤 형태로 그 예산을 늘리는지 자세한 말 없이 그저 그 정도만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민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도 이민자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고 그러나 이민자가 이 땅에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회 연설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빅팀들을 몇 사람을 그 초대를 했고 그야말로 이민자들이 얼마나 그 악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길게 설명을 했죠. 물론 이제 그 연설이 있기 전에 다른 그 미디어 관계자들과 만나서 드리머들에 대해서는 추방하지 않을 조치 같은 것을 시사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그 뉴욕타임스처럼 진보적인 그 언론이 볼 때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금도 페이크 뉴스 그 언론 매체에 의해서 페이크 뉴스를 전하는 것을 또 오늘의 미국이 그대로 달달 읽어주고 있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그 뉴욕타임스의 이 같은 그 사설이 페이크 뉴스는 아닙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테고요. 그렇게 이민자를 위험하다고 오래 강조를 하면서 아이시스로부터의 위협이라든가 지금 최근에도 여러 형태로 핵실험을 하고 있는 노스코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에너지란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전해드렸는지 전해드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미망인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이비실을 정말 예멘의 군사작전에 참여를 했다가 숨진 그 네이비실의 와이프 미망인이 정말 오랜 동안 이렇게 그 기립박수를 받고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그 박수를 많이 그 유도를 하면서 끝까지 그 박수가 멈출
때까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했었던 거.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그로테스크한 그런 표현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뻘쭘하긴 했습니다. 민망하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수가 끊이지 않고 이 미망인이 계속 너무나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치지 않았겠어요 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위로해주는 그런 보듬어 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도 이제 그 미망인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아마 그 네이비 세일이 오웬이 하늘에서 너무나 그 해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박수 받는 기록을 깼기 때문에 이 좀 그 표현은 그랬어요. 그 네이비 세일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모습을 그 드러내고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숨졌다고 박수를 받거나 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새로운 행정부의 예멘 작전이 너무나 스투핏했다고 그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요청을 했었을 때 그 만남을 거부했었던 사람이 그 네이비 실 그 해군 특수부대원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그 와이프의 미망인의 그 행보가 좀 다른 거죠. 그 부분을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그 강조를 했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 네이비 세일이 그 숨졌을 때도 여러 뭐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책임을 느끼느냐 군통수권자로라고 물어봤었을 때 대부분의 군통수권자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이제까진 그래왔죠.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정말 그 통감한다. 앞으로 더 꼼꼼한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군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책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사령관을 비난을 했습니다. 장군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뭐 이란, 아이시스, 퇴치 이런 문제도 얘기하지 않았고, 러시아와의 굉장한 문제, 미국의 국방부는 러시아를 지금도 미국의 그 제1의 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남중국해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 중국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고, 나토에 대해서는 일단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지지한다고는 하고는 또 그 분담금 문제를 많이 그 강조를 했었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는 것 뭐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할 만하고, 그런데 굉장히 좁은 시각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보호 무역을 하고 변덕스러운 스타일이고 국내 이슈에만 결국은 그 집중했는데 그 이유는 편안하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의 외교 이슈에 대해서 오래 그 일을 해와서 실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감각, 뭐 겉필링 같은 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지금 그 별로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의 미국이 그 갖고 있는 그 도전 같은 것, 문제를 풀어야지만 되는, 그리고 해야지만 될 역할 같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거나 자신이 없거나 뭐 불확실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너무나도 군 통수권자로서 중요하다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오늘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 트럼프를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뭐 귀를 열고 들어두셔서 뭐 당장은 좀 불만스러우시겠지만 뭐 나쁠 일은 없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추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주일 동안 이제 백악관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외교 정책 그 관련 전문가들이 쭉 관련 부처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보내고 의견을 그 취합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경제로 압박하거나 외교 정책으로 풀어보겠다 하는 게 기본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군사력 같은 것도 쓸 수 있다 하는 것까지도 이제 그 옵션에 완전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새로운 행정부 들어서 조금 더 그게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일본과 한국은 뭐 지형적으로 아주 가깝잖아요. 군사 작전을 할 때 미국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론 나중에 핵이라는 게 끼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보도도 그 뉴스원 자체는 확실하게 누구다 하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미국의 아시아 정책, 동맹국을 보호한다 하는 것을 계속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하고 할 때 뭐 올해 안에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우리 그 기술을 완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트럼프 그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It won't happen.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 구체적인 것은 제시를 하질 않았는데 북한이 지금 그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김정남의 암살로서도 미국에 굉장한 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그 중국과 북한 관계자가 베이징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년 만에 만나는 고위층 그 미팅이 되겠는데 미국은 이미 중국과 일본에 군사작전도 그 전략 옵션이라고 그 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틀 동안 골프 치고 밥 먹고 할 때 이런 그 얘기를 뭐 대강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그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맹국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워싱턴에 상당히 그 가깝게 그 하면서 외교 중심, 경제 압박 이런 것을 강조를 했었고 지금 뭐 한국의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또다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에게 최종 권고안이 지금 완전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마지막까지 파이널라이즈 된 것까지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좀 그 심해진다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김정남의 암살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가 북한인 지금 한 명 그 리종철이죠.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암 건강 보조제, 암을 예방하는 그런 그 회사에 몇 년 동안 다녔다는 지금 이 용의자는 이제 그 풀어주고 추방하고 말레이시아와 그 북한이 비자가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로 말레이시아에 북한 사람 한 1,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를 북한으로 추방하는 이유가 비자가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뭐 비자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장 그 비자를 있도록 하게 그렇게 법을 그 바꾸면서 시행령을 바꾸면서 리종철을 이제 북한으로 추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1,000명에 대해서는 이 비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아마 이게 그 중국의 그 어떤 영향력 때문에 북한과 나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북한 사람을 풀어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는 지금 한 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4명은 이미 평양에 가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고 2명의 북한인이 아닌 베트남 또 그 인도네시아 2명의 여자 용의자만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도 터무니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북한에서 지금 대표단이 말레이시아에 왔는데 죽은 사람은 김정남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원래 그 김철이라는 사람은 심장마비를 앓고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고 뭐 여권에는 김철이니까요. 그러면서 리통일이라는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온 북한 그 담당자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문제, 그 북한과 미국의 문제는 그 핵 문제가 떠오름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더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게다 대고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에 대해서 그 경험이 그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많이 그 채워져 있고 해서 더 지금 양쪽에서 다 불안한 거예요. 김정은도 불안하고 트럼프도 불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햄버거 먹으면서 뭐 김정은과 만나서 그러면 화끈한 회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그 강성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오늘 아침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강대인 씨라고 기억하세요? 제가 한국에 가셔서 했었던 그 병원 이름은 잊었습니다만은 이 강대인 그 올림픽에 있었던 그 치과 그 외과 그 닥터가 숨졌는데 1월 달에 숨졌는데 한인 언론을 통해서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오늘 그의 그 부고 기사가 아주 길게 실렸는데 사진도 뭐 여러 개 실렸고요. 그 강영원 씨가 조카잖아요. 강영원 씨가 지금은 그 캐나다에 있는 로이터 통신의
그 지국장으로 있는데 강용원 씨 사진도 있고 왜냐하면 이 가족이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남북 간의 어떠한 그 연결고리가 더 좋아질까 했는데 그게 1991년이었는데 2016년이 오도록 더 지금 강성으로 변해가니 여러 가지가 연관돼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대인 씨가 66세로 그 숨졌는데 뭐 한국에서 그 병원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샌마테오 이곳에서 숨지셨는데 쭉 그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첫 번째 그 구강 그 외과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여러 그 망명 시절에 그 뭐 임플란트를 하고 그런 것 그리고 워낙에 그 강대인 씨가 역사 의식이 많은 분입니다. 해서 이제 인권 문제 연구소도 만들었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어떤 그 시민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해보려고도 했고 실제로 이런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가족사가 한국전 당시에 아버지는 뭐 전쟁 초기에 처형됐고 어머니가 6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강대용 그러니까 강대인 박사의 제일 그 위의 형이죠.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전쟁통에 그 싸우고 북한군과 싸우고 하다가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91년 당시에는 북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층 그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이제 강대인 씨도 이민을 왔고 어머니도 이민을 왔고 이 닥터 강은 이제 그 치과 공부를 하면서 LA 또 다운타운에서 청소 일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새 아들을 낳고 임플란트 뭐 수술 외과 의사로서 일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서울에 그 병상이 한 350개 정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국가의 뭐 남북 통일이나 이런 것에는 열심히 그 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강대인 박사의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아들을 잊지 않고 미국에 와서도 미국 정부 여러 군데 뭐 미국의 뭐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전쟁통에 잃었는데 좀 그 찾게 해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 다 북한으로 가서 숨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끝내 그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1991년도 평양에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편지 강대인 씨의 형이고 그런 살아있다는 그런 그 편지를 받아서 여러 그 도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강용원 씨가 이 강대인 씨의 조카 강용원 씨가 LA 타임스 기자였으니까는요 백방으로 정말 그대로 그 노력을 한 결과 결국은 그 북한에 있는 그 맏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그 만나러 오게 이제 허락이 떨어지고 다 그런 그 사이에 이제 그 큰아들이 북한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있고 사진을 찍은 것을 어머니가 걸어 다닐 때도 침대에도 항상 끼고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아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주려고 코리아타운에 있는 스토어에서 손톱깎이도 몇 박스 사고 했는데 옷도 맞추고 손주들 주려고 어머니가 가시기 전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이제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또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아들이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아들이 이곳으로 오도록 해서 결국은 이제 왔잖아요. 1991년 여름에 LA 국제공항에 이제 북한에 있는 아들이 그 도착을 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남북 화해의 무드다. 그게 이제 한국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북한에 있는 아들과 이제 어머니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근데 어머니는 그 사이에 이제 숨지셨고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런 그 가족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강대인 박사가 그 이후에 이제 인권문제연구소 뭐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 한국의 남북한 통일에 관해서도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 부천에 있는 병원이고 나중에는 이제 사제를 다 이렇게 사제로 노인의학센터를 만들어서 스웨덴의 전문가를 고용을 했고 상도 받으셨던데요. 스웨덴에서 Order of the Polar Star라는 상, 치매 같은 연구에 대한 상을 받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1월 28일에 숨지고 말았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91년도에 있었던 이 강대인 박사의 그 가족사의 스토리가 아직도 결국은 이제 어머니도 숨지셨고 그 이후에 그 북한에서 어머니를 만나려고 로스앤젤레스에 오셨던 그 집의 큰형님도
강대 용씨든가요. 2013년에 숨졌고 또 다른 그 막내 아들이에요. 이 강대인 박사는 66세지만 막내 아들도 숨졌고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는데 미국에는 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강경책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이라고 할까요? 좀 그 차갑고 어둡기도 하고 그런 그 2017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류는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좀 전에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 뭐 세계 어느 곳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북한에 관한 이슈가 더 다가오실 테고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이 뉴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미국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From Russia 하는 지금 그 미국에서 가장 그 많이 거론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금 낸시 펠로시 그 민주당의 그 하원 대표는 그가 사임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제프 세션 연방 법무장관이 러시아와 관련된 미국의 조사에서 빠져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선거 때 그 러시아와 그 여러 가지 그 접촉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건 말이 안 되네요. 지금까지 이제 몇 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선거 그 이전에는 뭐 이런저런 그 이해관계 사업 때문에 러시아와 아주 친하게 지냈다거나 이런 사람까지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행정부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프 세션 그 법무장관의 경우는 법무장관이니까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쳤는데 그 청문회에서 자신은 절대로 선거 기간 중에 러시아 그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일은 뭐 어불성설이죠 정도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러시아 관계자와 만났다 하는 것이 다 그 뭐 민주당의 그 이메일을 해킹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그런 러시아의 의도였다. 이게 지금까지 나오는 거의 이제 정설 비슷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그런 것을 물어봤었을 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또 추가 조사를 해서 보도를 했고 그 보도가 맞다고 법무부에서 자신들의 그 수장이 법무장관이지만 법무부에서 그랬었다고 확인을 해주고 제프 세션 본인도 만났다. 두 번 뭐 불과 얼마 전에는 안 만났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고는 선거 당시 러시아 대사를 두 번 만났는데 이번에는 또 만났긴 만났지만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했었다. 이 정도 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현 법무장관이 알라바마의 그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서 트럼프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사임을 해야지 된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러시아와 관련돼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사를 하니까 지금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의 여러 그 자문들에게도 러시아 관계 자료는 이제 파기하지 말고 지켜라. 라는 그 명령이 지금 내려졌고요. 명령 아닌 명령이 변호팀으로부터 내려졌고 그만큼 뭐 이게 끝나지 않을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미 뭐 자료가 파손됐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현재의 분위기로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전히 페이크 뉴스라고 할 테고 민주당은 이건 진정한 뉴스다. 이건 뭐 탄핵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 정도로 지금 갈려져 있는데 러시아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아들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저는 좀 정치인으로서 좀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부시도 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좀 해보려고는 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푸틴을 만나서 블라디미르 푸틴 눈을 딱 들여다보니까 사악한 영혼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와의 여러 가지 관계, 거래를 멈췄고 그에 비해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구였죠? 강 누구 탈북자로서 책을 지은 사람 백악관에 가서 책
전달해주고 그때 이제 딱 그 책도 보고 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사악해 하고는 그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뭐 태도도 강성으로 바꿨고 했던 사람이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사악한 영혼빛을 갖고 있는 눈빛을 갖고 있는 푸틴과 거래를 끊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뭐 남들이 많이 뭐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이야 철학자 같지 대학 교수처럼 뭐 말을 그렇게 늘어나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인 오바마는 상당히 실용주의자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사악한 영혼빛을 그 푸틴의 눈에서 봤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더 그 잘 봤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리셋 버튼을 눌렀잖아요. 필요하니까 아이시스와의 싸움 등에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먼저 가서 키스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키스하다가 지금 조금 뒤로 물러나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래저래 지금 그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그 조사 같은 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내무장관도 청문회 통과했네요. 찬성 68대 반대 31로 라이언 징케 하원 의원인데 지금 많은 그 표를 받고 통과를 했고 지역을 보는 거예요. 몬타나. 그러니까 이제 내무장관과는 연관이 되네요. 몬타나가 아직도 아름답고 땅도 넓고 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이주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무장관은 미국 연방 소유의 여러 땅 국립공원 또 화석 연료를 뭐 시추하느냐 마느냐 인디안 보호구역 같은 것을 이제 총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기후 변화는 있다고는 믿어요. 그런데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인간 활동이 기후가 변화하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가 있기는 있지만 그다지 인간의 활동에 의한 폭이 많지는 않다 쪽으로 기운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그 스케줄보다 더 빨리 벽을 건설할 것이다. 멕시코와의 장벽 얘기를 했는데 국토안보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보니까 2천만 달러만 그 벽을 짓는데 일단 그 줄 수 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먼저 짓고 멕시코에서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 2천만 달러 갖고는요. 2마일밖에 못 진대요. 지금 뭐 얼마예요? 몇 마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500만 달러 펜스를 지을 때는 그리고 아주 그 애리조나 그쪽에요. 그 네이코든가요. 그리고 1,500만 달러 카메라 같은 것을 국경을 다니는 트럭에 다 장치할 때는 그 정도가 든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반적으로는 뭐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몇백억 달러를 든다 하는데 지금 뭐 2천만 달러밖에 못 준다 하니까 뭐 곧 질 것이다. 나중에 멕시코가 다 갚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거의 그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는 것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오바마 케어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다시 오바마 케어 다 없애고 모든 국민들은 다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쪽으로 지금 그 기울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됐던 어떠한 그 정책에도 그 의회 연설할 때도요 마지막에 그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6시지만 동부와 시간 차이가 3시간이 있으니까는요 연설을 하기 2시간 몇 분 전까지도 2시간 몇 분 전 2시간 45분 전에 최종적인 원고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원고를 고쳐달라 원고 작성자에게 어떤 날은 오후에 몇 번씩 직접 전화도 걸고 그런데 항상 그 옆에는 스티븐 그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계화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세계화이건 외교 정책이건 미국만 신경 씁시다 하는 게 스티브 배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알카이다의 신문 보면은 마스라라는 신문의 일면에 보니까 제가 읽을 수 있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신문의 한 6분의 1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한 4분의 1 정도는 사진
이 스티브 배넌의 사진이 실렸다는 것. 그리고 내용은 그 아랍어를 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은 이슬람과의 전쟁을 종교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해서 그 알카이다 전사를 지금 그 리크루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일단 멈춰버린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뭐 이라크는 제외한다고 하고 영주권자도 제외한다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밑그림인데, 근데 전부 뭐 여러 국가가 다 아랍 국가고 한 것이고, 해서 아랍 국가들과 그 미국의 관계도 지금으로서는 좀 그 서로 그 섬뜩한 그런 거죠. 잠시 뒤에는 오늘 제가 그 준비하다가 가장 좋아하는 뉴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그 중요한 지금 세계화의 흐름을 잡는 것부터 전해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니까 예전에 그 피천득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뭐였죠? 내가 사랑하는이 아니라 그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조사. 더군다나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미국에 살다 보면은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소하게 되고 좀 엉켜버리는 때가 있어요. 조사와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요. 오늘 USA 투데이의 보도입니다. 세계화의 미국은 아니다. 이제 미국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0마일 길이의 철도가 케냐의 나이로비와 뭐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항구인 몬바사 사이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12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럼 케냐가 경제, 관광 이런 수입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중국의 철도회사 차이나 로드 앤 브리지라는 중국 그 국영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케냐로서는 1963년도 독립한 이후에 가장 큰 교통건설이 되는 것이고, 중국 국영기업 사업으로서는 138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인데 거의 100%를 뱅크 오브 차이나가 용자를 해주는 거죠. 뱅크 오브 차이나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제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중국에는 굉장한 기회다. 이게 이제 그 USA 투데이가 꼭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적인 그 철학에서 점점 섬처럼 스스로를 고립해 나가고 있는데, 중국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뭐 TPP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중국은 뭐 AIIB 은행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TPP를 무효로 했고, 해서 중국은 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용자도 해주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에 전부 눈을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그 숫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2015년에 1,878억 달러, 1년 전보다 52.5%가 늘어났답니다. 대단하죠? 그런 1년 전보다, 불과 1년 전보다 그만큼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계은행의 통계입니다. 10년 전에는 172억 달러였는데 그럼 10년 만에 10배가 넘은 거예요. 미국은 지금도 물론 아직도 미국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중국보다 큽니다. 규모가 3,486억 달러니까 현재 중국의 약 뭐 2배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1년에 1.5% 성장하는데 중국은 52.5%가 한 해 동안 성장했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제 바닥 빨간표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뉴 실크 로드라고 해서 원 벨트 원 로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고대 그 동서 무역의 루트의 현대 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에 2014년도에 400억을 일단 투자해서 철로, 항구, 뭐 길 주요 도시에 다 놓는데 뭐 런던과 중국의 열차 달리는 뭐 이런 거요. 그리고 파키스탄 그 기간 산업 하는 것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도에 직접 가서 4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에너지 기간 산업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 힘쓰는 거죠.
그리고 니카라구아 운하 이것은 나중에는 이제 그 파나마 운하의 비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중국의 억만장자가 시작했고 사우스 아메리칸 그 철로는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환경보호론자들이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댐, 뭐 다리, 열차 이런 거 다 중국이 들어가서 투자해서 건설을 한다는 것인데 이럴 때 이제 미국이 우리는 뭐 세계 뭐 지도국가도 되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갈까 중국이 점점 더 아주 힘이 세져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얼마 전에 문 닫았잖아요. 문 열리고 닫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이때에 국제 자유무역과 투자에 참여하겠다. 보호무역주의 NO 이렇게 얘기해서 중국이 이제 힘을 점점 펼쳐나가고 있다는 뻗어나가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릇 닦는 사람이 디시워셔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식당의 공동 오너가 됐는데 이게 참 그 덴마크 같은 나라는 훌륭해요. 스웨덴 같은 나라도 훌륭하고 코펜하겐에 노마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노마라는 레스토랑이 레스토랑트 그 매거진에서 뭐 세계적인 매거진이잖아요. 2003년도에 오픈했는데 그 사이에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 4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서 오랜 동안 디시워셔를 하던 62세의 감비아에서 34년 전에 덴마크로 이민 온 그러니까는 피부 색깔은 블랙입니다. 뭐 아이들도 있고 하는 뭐 할아버지도 손주들도 있겠죠. 근데 젊습니다. 아주 그 블랙의 기본적인 그런 그 DNA예요. 젊고 아름답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공동 오너가 됐는데 이 식당이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요리사가 세계적인 식당이니까 막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대대적인 발표를 한 것이죠.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와 같이 일을 해온 디시워셔가 우리 식당의 공동 오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오너가 된 그 식당 접시를 닦던 이분이 여기서 그동안 일했던 게 얼마나 행복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고 그 자체가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더 행복하다. 나를 전부 존중해줬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식당은 지금 다른 종업원들도 파트너로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나 이런 식으로요. 식당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같아도 이 지금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가면은 노마라는 레스토랑 뭐 비싼 레스토랑을 뭐 즐기고 가봐야지 되겠다던가 이런 생각 전혀 없는 저인데도 가고 싶고 갈 것이고 가지 못하고 가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노마라는 식당 잘 되라 하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우선주의에 만족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기회를 잡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90% 이상은 국내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 통수권자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 이슈에 있어 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에 관한 군사작전도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거론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우려가 커진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는 마치 깊이 있는 기사와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 부고가 실렸습니다. 남북 화합을, 통일을 위해 힘썼던 강대인 박사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오늘 아침 신임 법무장관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어도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들립니다. 선거 기간 중 러시아 대사를 만나지 않았다는 제프 세션 법무장관의 의회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알카이다 신문 일면에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수석 전략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요원 모집을 위한 선전용입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그 식당 그릇을 닦던 사람이 공동 오너가 됐습니다. 네, 저희 이제 회사가 이사 온 지 좀 됐잖아요. 이사 온 지 좀 돼서 여러 가지가 지금 안정돼 가고 스튜디오의 온도도 점검하고 이러는 때인데 카이로요. 이집트 카이로, 지중해 아래에 있는 나라. 이 카이로와 남극 대륙의 온도가 오늘 같답니다. 그래서 티셔츠 반바지를 입어야지 될 정도네요. 63.5도. 남극은 98%가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저 기온이 그 섭씨로는 89도
화씨로는 100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89.6도, 마이너스 126도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어쨌든 이렇게 그 많이 더워져서 이집트와 똑같은 온도가 됐습니다. PricewaterhouseCoopers라는 회계회사가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무대에 나가는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봉투를 줘서 개봉을 하게 했는데 이번에 그 작품상 봉투를 잘못 줬잖아요. 그래서 83년 동안의 인연이 끊어진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소할 수도 있다는 실수에서.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게 어느 날 갑자기